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또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봐야 할까? 이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이면에 숨겨진 위태로운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질문은 단순히 나 어떡하지 하는 개인의 걱정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피할 수 없는 노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함께 책임질 것인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죠. 이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가족이 모든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약속인 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받을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방문 요양이나 목욕 서비스도 있고요. 또 낮이나 밤 동안 센터에서 돌봐주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리고 아예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든든해 보였던 약속에 지금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평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여기서 그 충격적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97.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3년에 여기 좀 이상한데요? 하고 부당 청구 혐의로 조사를 나간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적발된 비율입니다. 거의 100%죠. 그러니까 이건 뭐 조사를 했다 하면 비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하죠. 다음 숫자는 13.9%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2022년까지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목표 달성률이에요.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고작 13.9%. 지금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주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 마이너스 22.6%. 이건 바로 올해 2024년 이 제도의 운영 흑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안정성에 아주 그냥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거죠. 자, 방금 보신 이 충격적인 숫자들,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제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균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상황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단기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운영해서 남긴 돈, 즉 흑자 규모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전년보다 21% 넘게 줄었고 올해 2024년에는 또 22% 넘게 줄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흑자 규모가 20% 이상씩 팍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쉽게 말해 눈먼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현장 조사를 해서 적발한 금액만 무려 2,348억 원입니다. 2,348억 원. 근데 아까 보셨죠? 조사를 나가면 거의 100% 걸린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이 새는 문제가 단순히 돈 아깝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돌봄의 질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돌봄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그런 기막힌 현실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딱 보입니다. 왼쪽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 오른쪽이 민간시설인데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비율을 보세요.
국공립은 평균 41.9%인데 민간은 19.9%예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국공립 시설로 가야겠네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그럴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105개 시군구에는 이런 국공립 시설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에요. 돌봄 사각지대가 떡하니 존재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돌봄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이건 뭐 말 그대로 복불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복불복 돌봄 문제는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지금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45.2%가 치매 환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이 제도의 성공과 실패는 치매 돌봄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돌봄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정작 그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봤던 그 숫자, 목표 달성률 13.9%.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명백한 실패의 증거입니다. 자, 돈은 세고 있고 돌봄의 질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꼭 필요한 전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태로운 균열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해법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큰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서비스 확대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방문 재활이나 영양관리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서비스의 양 자체를 늘리자는 거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 새로운 거 만들 때가 아니다. 지금 있는 서비스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요양보호사님들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거고요. 결국 한정된 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느냐, 이 우선순위를 두고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이 제도는 정말 마지막 남은 사회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이 균열을 막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